지난 22일에 열린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시진핑 주석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후진타오 전 주석이 퇴장합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퇴장했다고 했는데 외신에선 강제로 쫓겨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 영상, 정작 중국 내 SNS와 언론 매체에서는 모두 삭제됐다고 해요.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시진핑 주석. 현재의 중국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번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결정됐기 때문인데요. 역사, 문화, 사회, 경제까지 우리나라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중국.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국이 꿈꾸는 일들은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죠. 중국의 과거 유산을 얻고 지금 중국을 유지하는 동력, 그리고 중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큰손. 오늘의 알파, 시진핑 3기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일당제 국가라는 것. 두 번째, 크게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집권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공산당 당헌은 물론 헌법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내용이죠. 현재 공산당 당원은 약 9,600만 명. 중국 인구가 14억 명 정도니까 전체 인구의 6.8%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적은 비율로 중국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공산당이 창당된 게 1921년, 마오쩌둥이 신중국 건설을 선포한 게 1949년이니까 지금의 중국을 만든 것도 공산당인 셈이죠. 공산당은 중국을 발전시켜 인민, 즉 국민을 부자로 만들고 국제사회에 중국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국민들은 공산당 일당 체제를 따르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죠. 1921년 대표 13명과 당원 53명이었던 공산당은 100년 만에 9,600만 당원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공산당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정식 당원이 될 수 있어요. 시 주석도 9번이나 떨어지고 10번 만에 당원이 됐을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라고 해요. 시 주석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이런 공산당의 위세도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아까 시작 부분에서 봤던 전국 공산당 대표대회를 좀 더 살펴볼게요. 줄여서 당대회라고도 부르는데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관인 중앙위원회에서 5년마다 여는 회의예요. 전국 각 선거구의 대표들이 당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올해는 2,296명이 모였어요. 여기서 당의 결정을 내릴 중앙위원 205명과 정치국 위원 24명을 뽑았어요. 이 중에서 당의 지도부인 상무위원 7명이 선출되는데 그중 한 명이 최고 권력자인 공산당 총서기가 되는 거예요. 총서기의 임기는 5년, 그래서 당대회도 5년에 한 번씩 열려요. 아까 중국은 일당제 국가라고 했잖아요. 공산당 총서기는 당의 대표죠. 자동으로 중국의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국가주석이라고 불려요. 마오쩌둥이 중국을 세운 이후 덩샤오핑, 후진타오, 장쩌민 등이 집권했는데요. 나라를 만들고 기틀을 다진 마오쩌둥은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지만 동시에 무자비했던 1인 독재자로도 평가돼요. 이를 본 덩샤오핑은 공산당이 인치, 즉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총 3가지 제도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집단 지도체제. 총서기가 혼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상무위원들과 함께 공동 지도부를 만들게 한 거죠. 총서기를 포함한 모두가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격대지정 제도. 한 세력이 오랫동안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현직 권력자가 차차기 후계자만을 지명할 수 있게 만든 제도예요. 덩샤오핑은 장쩌민을 후계자로, 후진타오를 차차기 후계자로 지명했어요. 장쩌민은 시 주석을 차차기 후계자로 지명했고요. 후진타오는 후춘화를 점 찍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연임 제한이에요. 최대 2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두 번째 선출될 때 후계자를 지목하도록 했죠. 그리고 공산당 내에서 상하이 지역 인맥인 상하이방, 공산당 청년 조직 출신인 공청단, 고위층 자녀로 이뤄진 태자당 등 3대 계파가 서로 견제하며 권력을 나누는 전통도 수립됐어요. 그런데 시 주석이 욕심을 내고 있어요. 시 주석은 3년임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앴거든요. 결국 이번 당대회 때 3년임이 결정됐고 아직 후계자도 지목하지 않았어요. 4년임이나 장기 집권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예요. 3년임은 마오쩌둥 이후로 처음인데 시 주석이 본인을 중국의 국부인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요. 그래서 후진타오 전 주석의 퇴장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후진타오는 공청단의 중심 인물이에요. 리커창과 왕양, 아까 이야기했던 후춘화가 그 핵심 세력이고요.
시주석은 태자당 출신인데요. 이번 당대회에서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4명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신임 상무위원 4명이 뽑혔죠. 이렇게 구성된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시주석의 측근을 뜻하는 시자진이에요. 당내 견제 세력을 없애겠다, 시진핑 세상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게다가 이번 당대회에서는 시주석의 핵심 지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당원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집중 통일 영도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인 시주석의 지위를 강조하겠다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은 덩샤오핑이 추진했던 개혁 개방과 1인 독재를 막기 위해 구축한 집단 지도 체제가 중국 발전의 동력이었다고 평가해요. 그런데 시주석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중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10월 13일 베이징의 한 다리에 걸린 현수막이에요. 영수,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원치 않고 선거권을 원한다. 문화 대혁명을 원하지 않고 개혁을 원한다 라고 적혀 있고, 부야오, 원하지 않는다, 야오, 원한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당대회 이틀 뒤 청년들이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여기도 부야오, 야오 문구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죠. 공공 화장실에 시진핑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글귀를 쓴 사진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일각에서는 이를 화장실 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중국은 SNS와 언론을 통제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VPN 우회 접속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고 해요. 대만 매체 자유시보에 따르면 후진타오 퇴장과 관련된 구글 검색량이 중국이 대만보다 33배 많았대요. 그렇다면 시진핑의 3연임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3연임이 결정된 후 중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어요. 중국 위안화 가치는 2007년 1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요. 시진핑 리스크라는 말도 나와요. 공산당 지도부에 있던 시장 경제에 친화적인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시주석이 펼치는 경제 정책이 공동부유, 함께 잘 살자는 건데 이를 위해 민간 경제 활동에 규제가 심해질 거라는 예상이 많아요. 문제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에요. 앞으로 시주석이 어떻게 하는지가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대만 문제도 얽혀 있어요. 시주석은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해 대만과 반드시 통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미국이 대만 편을 들면서 미중 갈등이 심각해졌어요. 지난 9월 미국 서열 3위로 꼽히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긴 주권 침해로 규정하겠다고 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대만 문제에서 일단 미국 노선에 서긴 했지만 앞으로 대만 해협의 갈등이 고조되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분쟁에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어요. 시주석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국의 모든 결정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예요. 지난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시주석은 谁妄想这样干必将在14多亿中国人民用血肉铸成的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 라고 말했어요. 세계 최강 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시진핑의 뜻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공산당. 그런 시진핑과 공산당의 선택에 우리나라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드디어 시작된 시진핑 3기, 단순히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오늘의 알파 47초로 마무리할게요. 최근 20차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됐어요. 시 주석은 연임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장기 집권의 꿈을 꾸고 있죠. 공산당 지도부인 상무위원을 모두 자신의 측근으로 뽑고 견제 세력을 없애는 등 권력도 강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의 3년임이 결정되자 중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한 것이 대표적인 증거예요. 시진핑 리스크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려오고요. 중국 내에서도 현수막 시위 등을 통해 그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이와 관련한 미중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여요. 우려 속에서 시작된 시진핑 3기, 세계의 중심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 시 주석과 중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